오늘은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sve경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요, 겪지 말았으면 하는 그 사안 중에 하나가 세무조사잖아요? 솔직히 조사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명쾌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이 붙어서 살고 있는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항상 세금인데, 이 세금과 관련돼서 세무조사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세무조사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정기적인 우리 정기 세무조사는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아니면 사업을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안 당해 보셨나요? 좀 당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자금 출처 조사라든가 이런 거 안 받아보셨나요? 그리고 아침 10시면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갑자기 불현듯 안 좋은 기운이 싹 느껴지면서 암행어사 출도야 하는 그런 세무조사는 안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한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를 지금까지 이제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세무조사를 경험을 안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세무조사를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 그 분포도에서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는 이제 뜻일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이라면, 사업을 안 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개인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축적이 됐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무조사가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점검하고 가라는 그런 이제 뜻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진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픔도 경험을 해야 되고 고통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이런 아픔을 같이 경험하고자 이번 시간부터 세무조사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바꾸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제목은 세무조사 A부터 Z까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A, 세무조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이 세무조사라는 이제 용어는 제가 어떻게 창설적으로 규정한 용어가 아니고요. 세무조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명백하게 딱 단어로 몇 줄에 걸쳐 가지고 정의를 해놓을 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하지만 이 세무조사에 대한 이 뜻은요, 제가 여러분 국제적 훈령입니다. 조사 사무 처리 규정에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세무조사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이 말도 잘 안 붙어. 자,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이라든가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해주는 경우는 우리가 정기세무조사인 경우 사전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게 비정기세무조사입니다. 이러한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에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또한 요구하는, 명하는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더라고요.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우리가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국제적 훈령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조사 사무 처리 규정에서 그대로 제가 갖고 온 이 세무조사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조세 부과 처분을 위한 가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인 경우 납세자라든가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자 등은요, 여러분 이러한 세무조사관의 가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또한 그 검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행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요 거부하면 안 되세요. 굉장히 강도 높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벌칙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어디부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세무조사를 당하는 그런 어떤 사유가 있고 그리고 세무조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 두 눈 번쩍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서 잘 보시면서 판단하고 분석해가지고 반드시 성실하게 임하시면서 항상 정신을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세무조사 진행 절차와 관련돼서는 총 6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조사 대상자 선정입니다.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이라든가 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 방향과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해야 됩니다. 알 권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업종별로 신고 성실도라든가 계층별, 유형별, 지역별로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조사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조사 대상자 선정은 정기 세무조사와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그 적정 여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 그리고 미조사 연도수 등 장기 미조사잖아요. 이렇게 장기 미조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라든가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의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돼서 그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세청장이 이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제출한 과세 자료라든가 감사 자료에 대한 감사 의견, 외부 감사 실질 내용 등 그 회계자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서요. 정기적으로 성실도 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 불성실한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정기 세무조사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근에 4과세 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즉 장기 미조사잖아요. 이런 납세자에 대해서 업종이라든가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서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변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정기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시고요. 다음은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굉장히 좀 강도가 높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에 비해서 이제 자칫하면은 조세범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세무조사입니다. 비정기 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을 하는데요.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신고라든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그리고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등의 이러한 협력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서라든가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작성, 교부,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 제출하지 않는 등의 그런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자료 거래, 자료상이잖아요. 위장 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역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이 되고요. 세 번째, 탈세 제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합니다. 이 탈세 제보와 관련돼서는 이 탈세 그 제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우리가 솔직히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세 제보도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정기 세무조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부 고발자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품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돼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입니다.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정기 세무조사든 비정기 세무조사든. 그러면 무턱대고 쳐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전 통지도 여러분 정기 세무조사인 경우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작성을 해서 조사 개시 15일 전에요. 여러분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에게 송달을 하고 그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세무공무원은 반드시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범칙 조사 등 또는 이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사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통지를 생략을 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요, 세무조사 시작 시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그 사유 중에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는 교부해야 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인 경우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절차는요, 세무조사의 연기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가 정기 세무조사인 경우 사전 통지까지 15일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사전 통지하고 나서 그 15일 그 기간 내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납세자한테 발생을 했을 때 불가피하게 납세자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납세자가 이제 천재 지변 등 그 사업성이 심각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다 이럴 때는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그러니까 지방국세청장이라든가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사관서장, 즉 세무서장이라든가 지방국세청장은요, 그 세무조사의 연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해서 과연 승인을 해줄지 말지를 이제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될 때에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지체 없이 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된 네 번째 사항입니다. 자, 지금 네 번째부터는 본궤도에 오르는 단계입니다.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무조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세무조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납세자라든가 이제 세무대리인도 이제 같이 지켜야 될 사안인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조사 시작 시 준수사항, 세무공무원에게 이제 조사공무원이라 그러죠. 조사공무원에게 요구된 사항인데요. 이러한 조사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신분증 그리고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납세자들이라든가 관리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라든가 관련인에게 제시해야 되고요. 조사 사유, 조사 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에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리 현장 등을 이제 교부하고 낭독을 해줘야 되는데요. 조사공무원은 이러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요, 납세자 권리 현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납세자도 어떻게 보면 존엄한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납세자도 납세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존중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 현장에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하고 낭독을 해야 됩니다. 직접 조사공무원이 낭독해줘야 되고 조사 사유라든가 조사 기간 그리고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하다 보면 납세자 쪽에서가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이제 심의 요청 사항이라든가 이런 권리구제에 대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서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되고요. 납세자 권리 현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됩니다. 납세자라든가 납세 관리자가 그거 확인서 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서를 제출을 받아 조사 서류와 함께 조사 공무원은 반드시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 서약서 작성입니다.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세무대리, 세무사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청렴 서약서를 작성을 해서 조사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청렴 서약서에는 성실하게 이제 세무조사에 임하고 그 다음에 뭐 금품 같은 거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등등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본궤도입니다. 세무조사 진행 단계에 접어듭니다. 자, 이제 본 타이틀에 오른 거죠. 우리가 세무조사 진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총 7가지를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납세자의 권익보호입니다.
조사 공무원은요, 납세자가 솔직히 세무조사를 아무리 한다 그러지만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부로 속단해서도 안 되고, 원래 우리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법이나 이런 데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떻게 좀 나쁘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도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금에 대해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그러면 성실 납세자로서 선정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표창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이 그 권익을 위해서요, 어떻습니까? 끝까지 정신을 놓지 말고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결백,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그 혐의점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을 반드시 입증하셔야 됩니다. 자,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요,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공무원은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어요. 행동 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간혹 이제 조사공무원들 중에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도가 너무 좀 지나친 분들로 계세요. 저희도 이제 올해 말쯤에 해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정말 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사항은요, 조사권의 남용 금지입니다. 조사 공무원은요, 무조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그 행동 수칙을 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세무조사 공무원이 그 세무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세무조사 공무원은요,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그 과세장 정보를 당연한 사항이잖아요. 요즘 비밀유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또는 이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살펴보실 내용은요, 자, 조사기간 연장입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그 사유가 있어요. 이제 좀 세무공무원 쪽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안 좋은 사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사 대상자 분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혐의를 굉장히 어떻게 은닉하려고 그러고 장부를 어떻게 숨기려고 그러고 좀 안 좋은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이제 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입니다. 납세자 조사 대상자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조사기간을 연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무공무원, 즉 조사공무원은 조사 대상 세목이라든가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 조사 대상 과세 기간 중에 연간 수익 금액이라든가 이제 양도가액이 가장 큰 그 과세 기간의 연간 수익 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이제 100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중소업자죠. 중소사업자인 경우, 이제 개인인 경우는 중소규모의 업자라 그러는데, 이렇게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 그리고 연간 수익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최소한의 세무조사 기간, 즉 20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 공무원께서가요, 이제 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때 최초로 할 때에는 이제 관할 세무관서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두 번째 이후 연장인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요, 여러분 6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가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그렇잖아요. 세무조사 공무원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좀 이제 납세자분께서가 좀 이게 안 좋게 보이는 경우잖아요.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래처 조사라든가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 이렇게 당해 조사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거래처 조사라든가 거래처 현지 확인 그리고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세무조사 그 기간을 조사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좀 안 좋은 경우죠, 이게. 참. 이럴 경우에 역시 연장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천재지변이라든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역시 세무조사 연장이 가능하고,
다섯 번째는 납세자 보호관이라든가 담당관이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우리 납세자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께서가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세무조사 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인데,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제 이때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연장도 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사항입니다. 조사관서장은요,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 지연하는 등 이것도 좀 중지가 이제 그 조사관서 쪽에서 봤을 때 좀 우리 조사 대상자에게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 지연을 합니다. 기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사 진행이 참 곤란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한의 기간 동안 조사를 중지할 수가 있고요. 납세자 또한 이제 세무조사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지라든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어떻습니까? 납세자도 할 수 있고 세무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된 때는 여러분 아시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재개해야 되고요. 이때에는 반드시 그 세무조사 재개 통지를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는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거나 이랬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 절차의 중대한 절차 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담당자 세무조사관 조사 공무원께서는 이제 좀 많은 규칙 사유가 아마 규칙 사유를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해서. 그리고 6번째 사안은 조사 범위 확대입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 및 조사 대상 세목 그리고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사전에 정한 그 범위와 한계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앞서 가지고 우리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면서 이제 알려주잖아요, 납세자한테. 그런데 그때 알려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 조사 진행 중이지만 그 조사 범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웬만하면 이 정도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세무조사 확대 범위를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첫 번째가 다른 과세기간,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증거 자료가 확인이 돼서 다른 과세기간, 세목,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이 착오 등이 있는 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어서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보면 과세기간이라든가 세목에 대해서 확장하는 사유잖아요. 그래서 조사 범위 확대는 정말 좀 힘듭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무조사 진행과 관련된 마지막 사항, 7번째 사항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갔는데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질이 안 좋게 조세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범칙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지금 했는데요. 세금이 한 30억 가까이 추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세범 처벌도 가능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고, 제가 정말 저희 사무실에서가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정말 납세자를 위해서 저희가 한 2달 정말 힘들었는데, 한 30억 가까이 추징이 될 것 같았고, 조세범으로 이제 잘못하면 조세범 처벌을 받을 것 같더라.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이 되겠더라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막았는데,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여러분, 정말 2억 정도에서 정말 저희 사무실에서 한 번 하나도 3개 과세기간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하나도 안 걸리고, 이제 기장을 옮기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발생했던 이제 검찰에 연루된 그 자료상하고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조사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추징이 한 2억 정도에서 2억대에서 세금 추징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결정이 났던 사안이 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조사 유형 전환은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막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 유형 전환은요, 부분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세금 탈루 행위가
과세 기간의 전반적인 사항이라든가 또는 다른 세목과 관련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납세자 보호관이라든가 납세자 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조사 유형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정말 7가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점점 뒤로 갈수록 힘드시죠? 점점 저도 얼굴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자, 세무조사 이제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세무조사 종결에 대해서 종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 종결이 끝나면 세무조사 공무원은요,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이제 20일 이내에 공시송달인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제 과세표준이라든가 세액 산출근거 그 결정이라든가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이제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사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산세의 종류, 또 금액은 얼마인지, 산출금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하게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제 해당 그 세무조사 관할 세무서장이 이 세무조사와 관련된 그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요, 납세자가 이제 좀 성실하게 수정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신고라든가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역시 조사 공무원은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납세자분들이 수긍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조사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즉 납세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재해가지고요, 납세자에게 역시 서면으로 통지도 해야 됩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청구한 부분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불복해가지고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결정 경정을 세무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보해야 됩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가 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그 과세 적부심에서가 어떻습니까? 담당하는 그 세무서가 역시 그쪽에다가 이제 그 과에다가 알려주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경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당신네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 다시 결정해서 납세자에게 이제 알려주고 아마 납부고지서를 이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뭐 이제 심판 청구라든가 이런 전심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전심 절차를 이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인 이의 신청이라든가 심판 청구, 심사 청구를 거치고 나서 이제 이런 전심 절차에서도 여러분이 만족을 못하셨다, 납세자분이 만족을 못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 행정 소송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계속 이제 시작이죠. 계속되는 그 소송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송과의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송 단계까지 진입을 하시는데, 그 단계까지 가시는 분이 많지는 않기도 하지만 요즘은 좀 이렇게 추세가 보니까 좀 소송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는 걸 제가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무조사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가면 갈수록 세무조사 정말 하니까 정말 움직여지는 거예요. 막 제가 겪었던 그 세무조사, 정말 정기 세무조사도 제가 여러 번 겪었었고 비정기 세무조사 겪었는데 정말 사람이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사람은 정말 저 지하 아래로 자꾸 제 발목을 끌어당기네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절대 굽히시면 안 되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정신 놓으시면 안 되신다고. 여러분의 권리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어떠한 그 납세 의무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이제 성실하게 그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인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솔직히 이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다가는 정말 인정하는 범위를 이제 초과해가지고
정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두 눈 불 뜨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무조사 A부터 Z까지 첫 번째 시간 A 세무조사 진행 절차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절차와 관련돼서는 총 제가 6가지로 이제 그 진행 절차를 이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조사 대상자를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이제 나누어서 그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사전 통지를 해주는데 그 기간 15일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통지하고 바로 세무조사가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후에 어떤 납세 의무자에게 세무조사를 이제 바로 착수하기가 좀 곤란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다는 거. 그리고 본궤도에 올라가지고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조사공무원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 그리고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 현장을 낭독하고 교부해야 된다는 사항, 그리고 청렴 서약서에 우리 조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사 대상자 세무 대리인이 이제 서약을 해서 이제 조사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본궤도 세무조사 이제 본궤도에 오른 걸 링에 오르잖아요. 세무조사 진행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는 총 7가지 사항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납세자의 권익보상, 그리고 조사권의 세무조사 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그리고 세무조사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 공무원도 조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납세 의무자, 우리가 조사 대상자죠. 납세자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장 기간은 이제 2번에 걸쳐 가지고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익금액이라든가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인 경우에는 원래 최소한의 범위, 세무조사 기간 최소한의 범위는 20일 이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세무조사 진행 중이라도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세무조사 중지 역시 조사 공무원이라든가 이제 조사 공무원이라든가 납세자도 이제 이렇게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사 범위 확대입니다. 조사 범위 확대와 관련돼서는 이제 불가피한 2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조사 범위라든가 확대라는 것은 조사 기간이 더 확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조사 그 대상 세목도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사 유형이 전환입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조세 범칙 사건으로 조사가 유형이 전환이 됐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괴롭다는 사항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무조사의 종결입니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종결이 되면 그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시송달인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조목조목 총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통지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여러분 제가 오늘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와 닿으십니까? 세무조사와 관련된 그 내용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세무조사라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앉아가지고 나는 말이지 막 세무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말이지 어떠한 세무조사를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나는 국세청에서 나는 세무서에서 조사과에 몇 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초심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초심자의 입장에서 세무조사란 무엇이고 좀 간단한 제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우리 훈령이죠. 조사 사무처리 규정에 제가 그 정의 내용을 가져왔지만 이 세무조사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사 대상자는 이제 어떤 분류로 선정이 되고 어떤 사유에서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 연기는 가능한지, 그리고 세무조사에 이제 착수했을 때 과연 우리 세무조사 공무원이라든가 납세자 그리고 우리 세무대리인들은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되고 어떠한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궤도, 세무조사 진행 본궤도에 올랐을 때 우리가 짚어봐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납세자로서 우리 권리는 이제 보호가 되고, 세무조사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의 조사권이 조사권에 대해서 너무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납세자의 비밀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조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한 세무조사 중이지만도 세무조사의 그 중지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정말 안 좋은 운이라고 좀 그렇게 그런데 정말 안 좋은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 조사 유형이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조세 범칙으로 세무조사 유형이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종결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우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웃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막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으쌰으쌰 하자 그러고, 여러분 저희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막 그러는데, 세무조사가 딱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움츠려드네요. 이게 경험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정기세무조사는 제가 좀 매해 이렇게 정기세무조사는 또 매해 그냥 겪었는데 좀 힘들긴 힘들어요. 담당자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살얼음판 짚는 심정으로, 왜냐면 저 세무조사라는 게 이제 저도 연관이 돼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연관자는 납세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돈 문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무조사를 정말 겪으면은 정말 멘탈이 탈탈 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제가 정말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이제 겪고 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조세범칙으로 전환되는 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막았다고. 정말 제가 정말 그것까진 정말 그 조세범칙으로 전환되면요, 정말 제가 정말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원래 어떻게 보면 제가 세무사로서 좀 이제 잘한 사안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세무조사 항상 열심히 모든 일에 제가 열심히 성의를 갖고 이제 성실하게 임하지만, 제가 세무사 한 20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납세자분의 그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정말 조세법칙 사건으로 전환이 안 된 그 사건이 정말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세금도 정말 30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추론을 했을 때, 근데 그게 한 2억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 돼가지고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무조사와 관련돼서 세무조사 일반론, 세무조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항목별로 세무조사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연구하고 좀 압수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세무조사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석구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무조사, 자,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눈 부릅뜨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대응하시기로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